2019 헌가 26 재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은 사업 주체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구주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 이미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예,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와 예외를 설정할 입법 형성권이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적 행위 등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공급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주택 공급 체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주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은 보통 시장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 단계에서 그 절차 및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 주체가 공급 질서 교란자와 체결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입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전성 정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분양 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 이 조항은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 공급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단속 규정이라고 판시하였고 이 조항은 사업주체에게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주택 공급 계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단순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일임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됩니다. 국가는 주택 공급 절차의 운영,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주택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분양을 통해 형성된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관여한 분양을 통한 최초 공급 절차가 완료되어 일단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가지는 주택시장 참여자의 신뢰는 국가의 관여 없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선의의 제3자 관점에서 자신의 주택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기초하여 공급된 주택이라는 점은 우연한 사실에 가까우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합니다. 민간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 주체가 취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도 국가가 이를 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선의의 양수인이 민간 사업 주체의 취소권 행사에 대항할 어떤 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 주체에게 통지받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업 주체의 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자 입법자는 반성적 고려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택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